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2월의 첫 번째 날 증시는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기업이 급등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기름들 11월 달이 끝나고 이제 12월이 출발을 했습니다. 12월은 기름들이 원하시는 일,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5% 상승으로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코스피는 슬금슬금 빠지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왔지만, 그런데 코스닥은 1.5% 상승으로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상승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동도 코스피는 200억밖에 매수하지 않았지만 코스닥은 1,400원 넘게 매수하며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도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오르는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은 멈추겠네. 그렇다면 이때까지 눌렸던 성장주가 오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이 나올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피 차트만 딱 보자면은 연 이틀 동안 빨간 양봉으로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음봉으로 끝났어요.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 빨간 양봉으로 다시 2,500을 넘길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미국장이 좋아야겠네요. 오늘의 매도는 그냥 눈치 보기였습니다. 개인이 2,700억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은 외국인은 300억 매수, 연기금은 200억 매도로 큰 차이가 없었고, 그렇다면 누가 샀나? 바로 기관, 금융투자가 2,400억을 매수했지만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의 매수는 단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물량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아쉽네요. 그 와중에 연기금, 그렇다면 무엇을 샀는가? 네이버, 카카오, 메리츠금융지주, 하이브, GS건설 5개 중에 3개가 바로 성장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바로 마침내 속도 조절 땡큐 파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월이 이제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4.4% 상승, 또한 중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 결국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수많은 뉴스에서 미리 다 예측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은 3일 연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흐름이 단기가 아닐 겁니다. 내년 초반까지는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국발 호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중국 ETF 꼭 한번 기분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조금 못 믿을 나라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러한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환율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19.7원 급락해 급기야 1,300원 깨집니다. 3개월 만에 1,300원이 깨졌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진짜 많이 힘든 시간이 많았죠.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흐름을 결국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코스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당연히 또 시간이 지나면 더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니케이 0.9% 상승, 상해 0.6% 상승, 항생 1.4% 상승. 미국 선물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천억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 이틀 3일 동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외국인이 오늘처럼 이제 파월이 약간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날 마침 8천억 매도라서 일단 이걸 봤을 때 이거 코스피 상승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봤을 때도 콜옵션을 대량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은 또 소량 매수를 하는 걸 봤을 때 외국인은 이제 또 하방을 보는 거 아닐까 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거, 그냥 단순히 이런 흐름도 있겠구나 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LG화학,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HMM, LG엔솔, SK하이닉스, 보스코홀딩스, LG전자, 크래프톤, CJENM,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코퍼스,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케미칼, LG엔솔, 현대로템, LG노텍, JYP, 에코프로, LNF를 매수합니다. 온통 2차 전지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기간은 LNF, 네이버, 하이브,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GS건설, 메리츠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매수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미국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크래프톤 신작 게임 발매, 방탄 RM 솔로 앨범 발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엔 주요 7개국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 예정이며 미국 ISM-P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키워드입니다. 건설, 성장주, 증권사. 건설주가 때 아니게 갑자기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시멘트 업종에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하죠. 아니 길이 파월의 발언이면은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 건설주랑 성장주랑 거리가 좀 멀지 않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건설주는 차트를 딱 보면 아시겠죠?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 좋고, 그렇다면 당연히 건설업도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금리가 멈춘다고 하니까 야,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구나, 이러한 안도감,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주택부 장관 면담 소식도 있었다고 하니까 복합적인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서한 상한가 도착, 동부건설 상한가 도착, 지능기업 17% 상승, 신원종합개발 14% 상승, 한신공영 13% 상승, 신세계건설 9% 상승. 철강주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어느덧 이렇게 올라왔네요. 사실 철강주도 중국 관련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냅니다. 고려제강 5% 상승, 아주스틸 7% 상승. 다음으로 이제 금리 속도 조절이 나오면 당연히 성장주가 좋겠죠. 파월의 발언 영향으로 나스닥이 급등하니까 코스닥도 급등하고 성장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NBT 24% 상승, 하이브 7% 상승. 게임주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위메이드마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위메이드 7% 상승, 위메이드 맥스 3% 상승. 참고로 내일 위메이드에서는 가처분 심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형제들도 좋았습니다. 카카오 2.6% 상승, 카카오페이 3.5% 상승.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최근 들어 메타버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익 시스템 8% 상승, NP 5% 상승, 맥스트 6% 상승, 디어유 7% 상승. 증권사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일단 메리츠 형제가 오랜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9% 상승, 메리츠증권 5% 상승, 하나투자증권 2% 상승, 키움증권 2% 상승. 콘텐츠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뭐 성장주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소 콘텐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7% 상승, A스토리 6% 상승, DNC 미디어 6% 상승, 버키 스튜디오 6% 상승. 중국 소비주가 좋았습니다. 봉쇄 완화 기대감, 리오프닝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항공주가 좋네요. 제주항공 5% 상승, 진에어 5% 상승. 중국 하면은 화장품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담글로벌 12% 상승, 아이패밀리 SC 6% 상승.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FDA에서 마이크론바이오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개발사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BP도 11% 상승, 지노맨 컴퍼니 5% 상승. 리튬 관련주 쭉쭉 올라갑니다. 왜 내 계좌에는 이런 주식이 없을까요? 리튬 가격 고공행진 소식에 시에넌 에너지 상한가 도착, 포스코엠텍 10% 상승. 친환경 관련주 중 하나인 태양광은 최근 들어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전 고점 탈환에 조금은 힘겨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0.3% 상승, 현대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일단 이 두 개의 차트를 봤을 때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은 한동안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과연 이번에 이 전 고점을 둘 다 뚫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뚫는다면 추세적 상승 계속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SK하이닉스 0.3% 하락. 이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온도차가 조금 있죠. 삼성전자는 오르는 흐름인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과연 12월에 이 흐름을 둘 다 바꿀 수 있을지,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관련주인 포스코 스틸리온 12% 급등, 포스코 지회 민주노총 탈퇴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 모트렉스 4% 상승, 자회사 전진 건설 로봇이 사우디와 CPC 추가 수주 협상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